이제 결혼 허락도 받았으니까 슬슬 집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해볼까? 그래야지. 근데 수아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이 없어. 월급도 난 중소기업이라 너보다 못 벌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월세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 아, 월세로? 어, 전세나 매매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님 도움은 안 받고 싶어. 친구들 보면 솔직히 부모님 도움받아서 결혼하면 부모님이 이것저것 간섭해서 결국엔 부부 사이에 싸움 터지더라고. 우리 나이에 그럴 가능성 없게 우리 힘으로 하자. 하긴, 내 친구들도 그렇긴 해. 나도 부모님께 부담드리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진 않아. 그럼 오빠 말대로 월세로 알아보자. 그리고 내가 많이 모아놓은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 사정 다 아는데 뭘? 고마워. 내 사정 이해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 요즘 너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다 남자 쪽에서 집 해오길 원하잖아. 아니면 돈 많은 남자 좋아하든가. 아이,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걸 밝혀. 그런 건 상대 돈 보고 결혼하는 꽃뱀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맞아. 내가 취직복은 없어도 여자복은 있나 봐. 너 같은 현명한 여자를 만나다니. 현명할 것까지야. 어쨌든 그럼 내일부터 부동산 돌아보자. 요즘에 월세로 많이 전환한다곤 하더라고. 그러자. 그날 저녁, 집. 수아야, 들어가도 되니? 네, 엄마, 들어오세요.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은 어떡하기로 했어?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던데. 안 그래도 그 얘기하고 왔어요. 일단 월세로 시작하려고요. 엄마 말대로 집값도 너무 비싸고 무리하게 형편에 안 맞게 대출받아서 시작하느니 이게 낫겠더라고요. 차근차근 올라가는 맛도 있고요. 월세? 진영이 부모님께서 도와준다고 안 하셨어? 되게 잘 사는 분위기던데. 아버지도 대기업 임원이셨고.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도와주실 줄 알았지. 나랑 아빠도 그래서 얼마 정도 보태주면 될지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그렇긴 한데요. 저희 능력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결혼 부담까지 드리긴 못해서. 오빠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 그래도 너네 둘이 감당하려면 비용이 꽤나 비쌀 텐데. 진영이는 취업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도 없을 텐데. 너야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입사해서 모아놓은 돈이 많다고 하지만 진영이는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그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저희끼리 잘 해볼게요. 걱정 마세요. 요즘에 월세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너네들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래도 잘 알아보고 결정해라. 요즘 사기도 많다고 하지 않니? 네, 그럴게요. 그 시각, 시댁. 엄마, 집 좀 알아본 거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부동산 업자랑 같이 돌아다녀 봤는데 말이다. 글쎄 양평에 괜찮은 전원주택이 하나 있지 않니? 규모도 적당하고 앞에 텃밭도 있어서 소일거리로 채소도 키울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마당도 넓어서 우리 나나가 뛰어놀기에도 좋겠더라고. 나나 같이 데려갔는데 주택 도착하자마자 어찌나 신나게 뛰어다니든지 여기가 딱이겠구나 싶더라니까. 양평이면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엄마 도시에서만 사셔서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던데. 그리고 도시 나가고 싶으면 네 아빠한테 운전해달라고 해서 가면 되는 거고. 이제 아빠랑 엄마는 도시 생활이 지겨워. 이제 한적한 곳에서 휴양하고 싶구나. 두 분 생각이 그러시면 그렇게 해요. 나나 몸집도 점점 커지는데 아파트에서 살게 하기도 그렇긴 하네요. 그럼 저랑 같이 부동산 가서 계약해요. 결혼 앞두고 부모님 집까지 해주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
너가 하도 그러라고 해서 알아보긴 했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에이, 잘 나가는 대기업 며느리 뒀는데 무슨 문제예요? 이 정도는 아들 키운 값으로 받아야죠. 그래. 너희 아버지도 어찌나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니든지. 결혼 전에 집 사달라고 하는 아들은 많지만 부모님 집 사주는 아들이 어딨냐고 말이야. 다 며느리 잘 둔 덕이지. 솔직히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하긴 했어. 너희 아버지 은퇴한 뒤로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말아먹어서 이 집까지 다 팔아버리지 않았니? 이 나이에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부모님 집까지 사주고 아유 너가 효자다 효자야. 아버지도 잘 되고 싶어서 그러신 거겠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왜 오피스텔 같은 데서 살아요? 저 그런 꼴 못 봐요. 아유 내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지. 응 그래 그럼 내가 부동산 아주머니한테 연락 좀 해보마. 그러세요? 다음날 오전 은행. 그러니까 10억 대출이 된다는 거네요? 네 20년 동안 매달 250만 원씩 갚으시면 되세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수아 월급이 400은 넘으니까 그걸로 대출금 내면 되겠네. 아, 돈 잘 버는 와이프 두니까 이게 편하네.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해드릴게요. 그날 오후 카페. 오빠 이따가 부동산 가기 전에 대충 얼마 모아놨는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그래야 예산을 잡고 그 안에서 집을 고를 수 있을 테니까. 너? 난 지금 모아놓은 게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별로 못 모았지. 너도 알다시피 내 월급이 한 달에 300밖에 안 되잖아. 거기서 쓸 거 쓰고 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 아, 그래? 1,000만 원은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적네. 지금 돈 못 모아놨다고 눈치 주는 거야? 내가 계속 말해서 너가 이 정도는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난 1억 정도 모아놨거든. 어떻게 하면 조그만 아파트 월세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집뿐만이 아니라 예식장, 스튜디오, 신혼여행비 같은 비용도 꽤 높더라고. 그래서 감당이 될지 한번 계산해보느라 그런 거야. 와, 1억이나 모아놨다고? 대단한데. 그동안 알뜰살뜰 모은 보람이 있네. 난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돈 모을 시간이 충분했지 뭐. 그래도 아끼고 아끼면 우리 예산에서 가능할 것 같아. 그럼 보증금 5천에서 8천 사이로 알아보자. 월세는 100은 넘을 것 같긴 하네. 아파트에서 살려면 그렇긴 하지. 그래도 우리 합하면 월급이 700이 넘으니까 감당 가능할 거야. 그래 뭐. 어차피 매매해도 대출 껴야 하니까. 대출 이자랑 대출금 다달이 갚을 거 생각하면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네. 그럼 부동산 가볼까? 그래? 역시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여자를 만나는 게 현명하다니까. 1억이나 모을 줄은 몰랐네. 아무리 그래도 3년 일했는데 1,000만 원 모은 건 생각지 못했네. 아휴, 그래도 이왕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맘 상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돈 관리야 결혼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 그날 밤 식당. 오빠 돌아다니느라 수고했어.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네. 그니까. 발바닥 다 까지는 줄 알았네. 근데 아까 제안 솔깃하지 않아? 전세로만 전환해도 비용 부담이 확 줄던데. 그렇긴 해도. 그러면 못해도 2억은 대출 받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 솔직히 우리 둘 다 회사 다니니까 각자 1억씩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미 대출 받아서 안 될 것 같은데. 글쎄. 난 빚지고 시작하는 건 좀 찝찝해서. 그냥 월세로 하자. 그 집이 좀 부담스러우면 다른 데 구하면 되지. 그리고 난 오피스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피스텔? 응. 어차피 주말 제외하면 거의 회사에만 있잖아. 굳이 아파트처럼 넓은 집이 필요한가 싶어서.
그냥 투룸 오피스텔 얻어서 살자. 그럼 보증금이랑 월세 부담 확 줄잖아. 그래야 내 대출금 다달이 갚고 남는 돈이 많지. 그래도 오피스텔은 좀... 가구 큰 거 사기에도 어렵고 방음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신축이면 또 그렇지도 않아. 내가 한번 찾아볼게. 아파트 월세 들어간 것도 많이 양보한 건데 오피스텔이라니. 회사 대출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대출받는 걸 꺼려하지? 다음날 시댁.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엄마 아빠 집까지 사주니? 우리가 아들 매미하는 잘 키웠지? 이사를 언제 해야 하나?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렇지? 네, 천천히 준비하시면 돼요. 이왕 이사 가는 거 바꾸고 싶은 가구 있으면 말하시고요. 가구까지?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이, 뭘요. 수아가 모아놓은 돈이 진짜 많더라고요. 왜 남들이 대기업 못 들어가서 안달인지 모르겠던데요. 저도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직할까 봐요. 대기업이 확실히 좋긴 하지. 수아가 다니는 회사는 또 내가 다녔던 회사보다 재정 상태도 탄탄하고 기업 문화도 좋다고 하더라. 너가 여자 잘 만난 거지? 우리 아들이 뭐 어때서? 물론 수아 능력이 좋긴 하지만 우리 아들도 곧 능력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할 건데. 그리고 수아가 괜히 우리 아들을 골랐겠어. 자기 보기에 괜찮으니까 결혼 상대로 골랐겠지. 참 아들 사랑 한번 지독하네. 행이나 수아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어. 불편해할라. 내가 옛날 시어머니인 줄 알아. 나도 그런 예의 정도는 안 해요. 그나저나 너네들 신혼집은 어떡하기로 했니? 그래, 우리 이렇게 좋은 집 사주고 남는 돈이 있어? 저희는 조그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살기로 했어요. 월세를 시작하면 큰 부담도 아니더라고요. 월세로?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월세로 집 들어가는 게 유행이에요. 어디 구속되지도 않고 돈 부담도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월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사는 맛 아니겠어요? 뭐 그런 말은 들었더만 그래도 우리 집 사주고 너네는 월세를 시작한다는 게 좀... 아이 뭐 어때? 우리 나이야 월세 사는 게 남들 보기 창피해서 그렇지만 얘네들은 아직 젊잖아. 조금씩 조금씩 집 넓혀가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요즘 애들이 왜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줄 알아? 이미 다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같이 뭘 해서 이루어 나가겠다 하는 협동심이 없잖아. 너네들은 생각 잘한 거야. 같이 돈 모아서 형편 늘리는 재미로 부부생활 유지가 되는 거기도 하고. 맞아요. 수아도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너네들 생각이 그렇다면 뭐... 어쨌든 고맙구나. 내 나이 때 사람들 다 전원생활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사는데 난 말년에 재산 말아먹어서 못할까봐 얼마나 서글펐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그런 아빠의 심정도 알아주고 정말 고마워. 뭘요? 당연한 거죠. 이사하실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응, 그래 고맙다. 일주일 후 시댁. 아유, 집 깔끔한 거 봐. 나나 봐라. 벌써 마당을 해집고 다니네. 맨날 좁은 집에서 생활하다가 탁 트인 공간에서 생활하니까 기분 좋나 보지. 나도. 원래 걔는 저렇게 크는 게 맞아. 나나가 저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보네요. 이야, 여긴 방도 큼직큼직한 게 너무 좋네. 개인 서재를 하나 둬도 되겠어? 방도 남는데 그러세요 정말? 주방도 널찍하고 좋네. 아유, 아들 덕분에 이게 무슨 호강이니. 이런 집이 내 집이라니. 아, 수아한테 꼭 고맙다고 전하렴.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 집까지 사주겠어. 네, 그럴게요. 아이, 그렇게 아니라 초대를 해야지. 그럴까? 그래야지. 어차피 결혼하면 시댁 자주 올 텐데 미리 둘러봐야 할 거 아니야? 그건 그러네. 수아랑 일정 맞춰서 언제 한번 같이 놀러 오렴. 그럴게요. 근데 요즘 집 알아보느라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와야지. 여기로 이사 온 게 수아 공이 큰데. 네? 아이, 괜히 불렀다고 의심만 살 것 같은데. 일단 결혼하고 나서 얘기하든가 해야지. 그 시각, 집. 아, 진짜 마땅한 매물이 없네. 오늘도 직접 가서 보자니까. 가만 보면 나만 급한 것 같아. 오빠는 태평하게 오피스텔 월세나 알아보잔 말이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본인이 좀 알아보던가. 아휴, 연애할 때 사이 좋은 커플도 결혼 준비하면서도 엄청 싸운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이네. 다음날 오전, 시댁. 집이 전망 좋은 데 있어서 참 좋네. 이렇게 느긋하게 경치 구경하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내가 집 잘 골랐지? 그래, 잘 골랐네.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수아한테 전화를 좀 해볼까? 전화? 그래도 이상한 거 알고 있을 텐데 마냥 입 다물고 있긴 그렇잖아.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 그건 그렇네. 내가 한번 해볼게. 당신이 전화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부담스럽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더 불편한 거 아니야? 무슨, 내가 수아를 얼마나 딸처럼 이뻐하는데. 수아도 친정엄마나 다름없다고 그랬어. 알았쇼. 장난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전화한 김에 약속도 잡어. 진영인 자주 까먹잖아. 아마 약속 잡으라고 하는 것도 까먹을걸? 하긴, 진영이 통해서 약속 잡는 거보단 다이렉트로 약속 잡는 게 우리도 편하지. 전화해보고 올게. 회사려나? 직후 전화.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응, 그리 수아야. 회사니? 바쁜데 연락한 건 아닌지 몰라. 별로 안 바쁠 때라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네. 저기, 덕분에 이사 무사히 마쳤다고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무슨 말이지? 이사라니? 이사하셨어요? 응? 몰랐구나. 진영이가 얘기를 제대로 안 해줬나 보네. 네. 워낙 바빠서 그랬나 봐요. 그럴 수 있지. 어쨌든 덕분에 이사 잘했으니까 놀러 오라고. 집이 참 좋아. 공기도 맑고. 왜 자꾸 덕분이라고 하시지? 그냥 하시는 말인가?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조만간 놀러 갈게요. 그래.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려나? 앞마당에서 바비큐 구워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전원주택인가 봐요. 그때 부동산 한번 들르긴 해야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네요. 그럼 저녁쯤에 갈게요. 그래. 그럼 그때 보자. 혹시나 하는 말이지만 뭐 사들고 오지 말아라. 이미 충분히 도움 받았는데 또 뭐 사오면 부담스러워서 그래. 알았지? 네, 그럴게요. 뭘 자꾸 도움받았다고 하시는 거지? 그래, 그럼 끊자. 전화 끊은 후. 수아는 아예 모르는 눈치던데. 전원주택으로 이사 간지도 모르더라고. 네? 진영이가 얘기를 안 했나? 그러게. 진영이가 수아랑 같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얘긴 잘 안 했나 보네. 자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시댁 식구 집 얻어다 주는 걸 그렇게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 그것도 그러네.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온다네. 그래. 그럼 오랜만에 정 사장한테 전화해서 고기 좋은 걸로 보내달라고 해야겠어. 거기가 좋긴 하지. 무슨 요리를 해야 되나? 수아는 이거저거 잘 먹던데 뭘. 나이도 어린데 안 가리고 잘 먹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주 며느리한테 푹 빠졌구만. 그럼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아들 내미가 나 닮아서 여자 보는 눈 하나니 있지. 어휴. 아무튼 못 말려. 진영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수아 뭐 잘 먹는지. 그게 좋겠네.
당신 혼자 힘들 것 같으면 차라리 출장 뷔페를 부르든가. 고기만 따로 굽고. 뭘 그렇게까지 해? 괜히 돈만 많이 들게. 내가 알아서 해볼게. 당신 고기만 좋은 걸로 얻어와. 알았어. 직후 전화. 오빠, 지금 통화돼? 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방금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사하셨다면서. 왜 말 안 해줬어? 아이, 글쎄 말했나 보네. 내가 말한다니까, 씨. 아이, 우리 둘 다 결혼 준비하느라 가뜩이나 힘든 상태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래도 말은 해줬어야지.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셨다며.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오라고 하시던데? 그랬어? 맞아. 어머니께서 그렇게 전화라고 하셨어. 그런 건 미리미리 말해주라니까. 괜히 시댁일에 관심 없는 며느리로 오해받고 싶지 않단 말이야. 미안해. 나도 정신이 없어서. 근데 어머니께서 자꾸 나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 거야? 그냥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꾸 걸려서. 어? 아, 당연히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이지. 내가 이사 준비 도와드렸거든. 우리 결혼 준비 바쁘게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시간 비우고 오니까 너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도 허락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고마워하셨어. 아, 그런 거야? 저번에 급하게 못 만난다고 한 것도 이사 때문인 거고? 말을 하지. 그럼 나도 같이 가서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 아이, 힘들게 너까지 그런 걸 왜 해? 가뜩이나 힘든데. 어차피 이사 업체도 불러서 딱히 할 게 많진 않았어. 그렇구나. 어쨌든 그렇게 말해줬다니 고마워. 오빠가 센스가 있네. 이런 건 기본이지. 그래. 그럼 오빠 일 열심히 하고 이따 보자. 저녁에 만나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끝나고 회사 앞으로 갈게. 응, 그래. 그래도 이렇게 대리로 립서비스까지 해주고 중간 역할은 잘해주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 전부터 시댁 행사 다 챙기라고도 안 하고. 그래. 돈 좀 못 모아놨어도 어때? 돈이야 모으면 되는 거고 이런 센스가 살면서 중요하지. 잘 넘겼네. 엄만 괜한 소리를 하셔서. 그날 저녁 카페. 그래도 집들이인데 뭐 하나 사드리고 싶은데. 필요한 거 없으시대? 선물은 무슨. 괜찮아. 필요한 것도 딱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의가 아니지. 집에 있던 거 그대로 옮긴 거라 더 필요한 것도 없어. 그냥 과일이나 사가자. 그래도 좋은 거 사드리고 싶은데. 괜찮다니까 그러네. 일단 내가 여기저기 물어볼게. 그래도 처음 집에 초대해 주신 건데 예의는 갖추고 싶어. 그래, 뭐 그러든지. 아참, 그리고 토요일에 부동산 가기로 한 거 일요일로 늦췄어. 아마 그때 우리 봤던 오피스텔로 계약할 것 같은데 집주인이 토요일은 시간이 안 된다네. 괜찮지? 그래, 상관없지. 시간 여유도 생기고 잘 됐다. 어머니가 집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던데? 어머니랑 아버지 둘 다 전원 생활이 꿈이셨거든. 하긴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 나나도 좋아하겠네. 워낙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잖아. 아파트에서 살 땐 맨날 산책 가자고 조르더니 지금은 그냥 혼자서 마당에서 잘 뛰어놀더라고. 우리도 편해졌지. 여러모로 이사 가신 거 잘한 것 같아. 바비큐 파티도 너무 기대되네. 그날 밤 시댁. 왔니? 수아 만나고 오는 길이야? 네, 엄마. 근데요, 수아 이번 주 토요일에 오면 집 사줘서 고맙다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게 고마워서 부른 건데? 그렇긴 하지만 수아가 워낙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직접적으로 고맙다고 하면 되게 창피하거든요. 아까도 민망해하던 눈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는 하는 게 맞지. 수아 성격이 그래요. 그냥 집 구경만 시켜주시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만 나눠요. 괜히 부담스럽게 계속 고맙다고 했다가 거부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젊은 애들답지 않게 쑥스러움이 많나 보네. 다른 집 애들은 생색내기 바쁠 텐데. 그게 수아 장점이죠. 어쨌든 집 사줬단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그래, 그게 정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아까 전화했을 때 모른 척을 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그래,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뭘. 그 주 토요일, 시댁으로 가는 차 안. 뭐 안 사와도 된다니까 뭘 그렇게 바리바리 사왔어? 어떻게 그래? 별거 안 샀어. 가습기랑 그릇 세트밖에 안 샀어. 전원주택은 건조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접시는 어머니께서 워낙 이쁜 거 모으는 걸 취미로 하시니까. 그래, 엄마가 좋아하시긴 하겠네. 나도 여기저기 다 물어봤지. 초록불 켜졌어. 얼른 가. 어, 1시간 후, 시댁. 어머니, 저 왔어요. 아유, 우리 수아 왔구나. 어서 와라. 차가 좀 막혔지? 그래도 별로 안 막히던데요. 와, 근데 집 진짜 좋네요. 다 원목이네요. 그래서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저게, 아버지는 고기 잡고 오느라 좀 늦는다네. 정 사장이라고 예전부터 단골로 가던 고깃집 사장 있는데 고기 받으러 가는 김에 얘기 좀 나누고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저녁 시간까지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그 시간 안에 올 거야. 배고프진 않지? 네,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어머, 그냥 오라니까 무슨 선물을 사오니? 저도 그 말 했는데 수아가 그래도 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머, 가습기랑 접시 세트네. 아유, 어쩜 둘 다 디자인이 이렇게 이쁘니. 고맙다. 너한테 신세만 지네. 신세라뇨. 당연히 이사하시는데 선물 드려야죠.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이사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뭘. 그리고 집 해준 것도 고마운데 이사까지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어머! 네? 집을 해줬다뇨? 이런 거 말하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랬지? 그래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나왔어. 그래도 수아야,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니? 집 사준 게 어디 흔한 일이야? 이 정도는 우리가 고마운 표시 좀 해도 되지. 엄마, 왜 이러세요? 수아야, 별거 아니야. 집 구경 좀 할래? 잠깐만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집을 해줬다뇨? 너희가 대출받아서 우리 집 해준 거 아니니? 너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다며. 미치겠네. 다 들통나게 생겼네. 저희가요?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해줬다고요? 아니야? 준영아, 네가 말해봐라. 그래, 오빠가 말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잠깐 수아랑 나갔다 올게요. 그래. 뭐야? 분위기가 왜 이래? 다 합의된 거 아니었어?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집을 해줬다니? 대출은 또 뭔 소리고? 사실 아버지가 퇴직 이후에 여기저기 투자하셨다가 실패해서 집을 팔 수밖에 없었거든. 남은 돈으로 오피스텔 월세나 들어가게 생겼는데 두 분 지금까지 살아온 수준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살라고 해. 그냥 내가 10억 대출 받아서 집 사드렸어. 한 달에 250씩만 갚으면 돼서 네 월급으로 해도 충분하겠더라고. 생활비는 내 월급으로 충당하면 되고. 뭐? 그러니까 10억이나 대출을 받았다고? 대출금은 내 월급에서 갚고? 아니, 이걸 왜 이제야 말해? 나중에 결혼하면 말하려고 했지. 어머니도 대충 눈치챈 줄 알았는데 몰랐나 봐.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을 이렇게 벌릴 때까지 왜 나한테 상의를 안 했냐니까? 한 달에 250씩 깨지는 게 보통 일이야? 그래도 너랑 나 월급 합치면 700이 넘잖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너도 당연히 따를 줄 알았고. 정말 어이가 없네. 아니, 애초에 형편에 맞게 생활하자고 한 건 너야.
그래서 생각도 안 해본 오피스텔 월세로 계약하려고 한 건데 닌 뒤에서 10억이나 대출받아서 전원주택을 사들여? 아니 네 돈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할 말이라도 없지. 감당 못해서 10억이나 대출받고 그 원금을 내 월급으로 갚으라는 게 말이야 방귀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인데 뭘 그렇게 구분을 해. 이 정도의 효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두 분 좁은 오피스텔에서 살라고 해. 나나는 안 그래도 아파트 생활도 힘들어했는데 오피스텔로 가면 얼마나 갑갑해하겠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우린 정작 직장에서 한참 먼 오피스텔에서 살게 생겼는데 이렇게 좋은 집을 상의도 없이 사들이면 어떡해? 우리 돈은 안 모을 거야? 한 달에 250씩 나가면 돈은 언제 모아? 그래도 남은 돈으로 잘 절약하면 절약 같은 소리 하네. 어쩐지 자꾸 고맙다 고맙다 하시는 게 이상 있어.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뭐. 솔직히 나 외동아들이잖아. 두 분 돌아가시면 저 집이 우리 집이라고. 그러니까 아등바등 집 옮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그건 네 생각이고. 돈 별로 못 모은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뭐? 파혼하자 이 말이야? 그래.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나 속이고 사골 치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결혼을 하겠어? 아니, 그럼 대출금은 어쩌자고? 뭘 어째? 네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니까 네가 갚아야지. 애초에 나랑 상의도 안 했으면 네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내 월급이 300인데 250씩 나가면 난 뭘로 생활하라고. 애초에 대출 받기 전에 그거부터 생각했어야지. 내 월급이 당연하게 네 재산이 될 줄 알았어? 가뜩이나 난 1억 모았는데 1000밖에 안 모았다고 해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찝찝하기도 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어차피 신혼집 계약하기 전이고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끝내. 나 간다. 수아야, 내 말 좀 들어봐. 파혼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 쉬운 문제는 아니지. 근데 여기서 파혼 안 하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어려워질 것 같아. 앞으로 연락하지 마. 미치겠네. 엄마 말하지 말라니까 그걸 왜 말해선. 직후 시댁.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둘이 싸우고 있던데 무슨 일이냐? 그래, 수아가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얼른 말해보렴.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그걸 왜 말해서 그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고맙다는 말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수아는 아직 몰랐다고요. 대출받아서 집 사들인지. 말? 아이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돼? 결혼하고 나서 차차 말하려고 했죠. 누가 결혼 전에 시부모 집 사주고 대출금 다달이 갚아주는 걸 허락해요. 그 정도 눈치도 없으세요? 아니, 네가 수아가 허락했다고 말했잖아. 난 그래서 그런 거지.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셨어요? 진짜 씨. 아무튼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요. 망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수아 걔가 파혼하자고 했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파혼을 하자고 해? 파혼? 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에요. 모르시면 그냥 시킨 대로 집 얘기 안 하면 될걸. 다 엄마 때문이라고요 정말.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 질러. 네가 무작정 숨긴 탓이지? 어쩐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했어. 아무리 대기업에 다녀도 둘이 생활하기에 빠듯할 텐데 흔쾌히 시부모 집을 해주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결혼하고 알리라 한 거예요. 그럼 바로 물으시면 못할 테니까. 이놈의 자식이 숨길 거 숨겨야지. 속 터져. 웬일로 집 사준다고 큰 소리 뻥뻥 치나 했어.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아휴. 그러게 제가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잖아요. 어쩌실 거예요 정말. 이게 엄마 탓이야. 네 탓이지. 당장 수아 데려오지 못해. 니보다 잘난 여자 용케 잡았으면 처신을 잘해야지. 이게 뭐냐 대체. 아버지도 참. 며느리가 집 해준다고 했을 땐 그렇게 좋아하셨으면서 지금 그거랑 이거랑 같아. 이놈의 자식이 정말.
어휴, 철 좀 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그날 밤, 집. 엄마, 나 할 말 있어요. 이 늦은 시간에? 근데 너 무슨 일 있니? 표정이 많이 안 좋은데? 저 파혼하려고요. 응? 파혼? 네. 갑자기 무슨 파혼이야? 무슨 일인데? 오늘 시댁 이사간 집 초대받아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랬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김진영 그 자식이 10억 대출받아서 그 집을 사준 거더라고요. 한 달에 250씩 갚아야 한다는데 그걸 저보고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아니, 돈 없어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한다고 했잖아. 그니까 말이에요. 그걸 이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지 엄마가 바뀌니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파혼 통보하고 왔어요. 그렇게 안 받는데 아주 웃긴 자식이네. 자기 월급도 아니고 네 월급으로 대출금 갚는다는 건 무슨 논리야? 그러니까요.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려고 했나 싶더라니까요. 아직 집도 계약 안 했고 준비해둔 것도 사실상 별로 없어서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게 맞는 것 같네. 그걸 좋다고 받은 걔네 부모도 문제다, 문제야. 다음날 저녁, 카페. 연락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전화야. 이렇게 회사 앞까지 찾아오는 것도 딱 오늘까지야. 그 뒤로는 안 봐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누가 연락을 안 받는데 어떡해. 이렇게 바로 파혼 통보로 끝낸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무슨 말이 더 필요한데? 이미 네가 상의 없이 내 월급으로 니네 부모 집 대출금 갚아주기로 결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막말로 우리 부모님 집 사드리고 대출금은 네 월급에서 갚겠다고 하면 넌 그게 납득이 돼? 다 뭐예요? 사실 그 집 우리가 살 집이야. 뭐? 네가 하도 신혼집고 하는 걸 버거워해서 내가 깜짝 선물로 장만한 거야. 그니까 애초부터 우리 집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이미 본인들 집이라고 날 초대한 마당에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그리고 믿는다고 해도 그럼 합가를 하자는 소리인데 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럼 당장 오피스텔로 쫓겨나실 판인데 어떡해? 어차피 우리 집 구할 때 대출 낄 생각도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나라고 내 이름으로 대출 받은 거 쉽지 않았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한 거라고. 합가가 영 부담스러우면 일단 같이 들어가서 살고 두 분 사실 집 구해드리자. 이건 괜찮지? 이제 와서 내 생각하는 척하지 마. 네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뭐해? 내가 그 돈 다 갚게 생겼는데. 야, 네 속셈 빤히 보이거든? 그리고 네가 하는 말 다 악유에 안 맞아. 좀 제대로 생각해오고 말하는 성이라도 보여라.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아무리 생각해도 네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간 것 같아서 물 뿌린 거니까 네 현실 좀 직시해. 알았어? 야, 아무리 그래도 물을 뿌리면 어떡해. 이게 무슨 예의야? 어? 지금 내 앞에서 예의를 논하는 거야? 네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우리 관계 이렇게 끝났으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그리고 네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네가 번 돈으로 해. 남의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야, 거기 안 서? 나 아직 할 말 다 못했다고. 당장 나 혼자 대출금으로 어떻게 갚으란 거야? 어?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수아야, 나다. 진영이 엄마. 저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연락했어? 오해라뇨. 이미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다 알았는데요. 어제 파혼하기로 했고요. 더 이상 연락할 이유 없을 것 같네요. 저기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잘 몰랐어. 둘이 합의가 된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얘기 안 했지. 얘기한 걸 후회하시는 거세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그렇지 아들이 능력도 안 되면서 비싼 집을 계약해준다고 하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너가 잘 보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그래봤자 대기업 연봉이 뭐 그리 높다고요.
그건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정도 능력 있었으면 제 부모님 먼저 챙겼겠죠. 며느리한테 그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꿈 깨세요. 더군다나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희망 끊겠습니다. 수아야.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하지 않니? 상견례까지 다 했는데 안 그래? 여기서 끝내야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딸이 있었으면 이런 집에 시집 보낼 수 있나? 희망 끊어요. 네가 이렇게 파혼이라면 우리 아들 어떡하라고? 6개월 후 시댁. 이게 다 뭐니? 가압류 딱지가 우리 집에 왜 붙어 있어? 제 월급으로 어떻게 대출금을 갚겠어요. 그냥 이 집에서 정리하고 이사 가요. 아유, 그러게 수준에 맞게 대출을 받든가 해야지. 이게 뭐야? 언젠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게 수아한테 이상한 소리만 안 했어도 이럴 일은 없잖아요. 일단 급하게 원룸 알아봤으니까 거기로 가요. 셋이서 원룸에서 살자고? 그럼 어떡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 길바닥에서 주무시든 거요.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얼른 간단하게 짐 챙겨요. 어휴, 내 팔자야. 노년 편하게 살아보나 했는데 남편은 투자 실패에 아들은 대출금 못 갚아서 집에서 쫓겨나. 이게 대체 뭔 일이다니? 그 시각 집.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라고? 네. 어때요? 괜찮죠? 여기 전망도 좋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야? 비싸 보이는데. 그렇게 엄청 부담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청약 당첨된 건데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그대로 놓쳐요? 여긴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몇 배는 오를 거라고 하던데. 하긴 그렇긴 하지. 요즘 청약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어리 딸이 여러모로 똑부러지네. 아빠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럼요. 아예 이사 온 김에 가구까지 싹 다 바꿔요. 돈 그렇게 써도 돼? 아무리 파운드를 써도 결혼 영영 안 할 건 아니잖아. 돈이야 또 모으면 되죠. 그리고 결혼하면 엄마 아빠께 해드릴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지금이라도 몰아서 효도해야죠. 안 그래요? 이미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들어가서 알아서 척척 사는 거 자체가 효도인걸. 암튼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도 오고 고맙다 우리 딸. 저도 이때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죠. 저희 이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3개월 후. 그 뒤로 이사를 무사히 마치고 새 집에서 저희 식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오피스텔을 섣불리 계약했으면 이런 행운도 오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아찔하더라고요. 건너 소식을 들어보니까 김진영 그 자식네는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압류당하고 어디 원룸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쯤 아마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을 땐 제가 그 당사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역시 세상 일은 모르나 봐요. 그래도 그때 강단 있게 선택한 게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어요. 혹시나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혼이 급해서 이것저것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기보단 꼭 꼼꼼히 따져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결혼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단 일찍 파혼하고 자기 삶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현명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음 배우자를 고를 일이 생기면 꼭 그렇게 신중히 결정하려고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